하루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병호 충북교육감이 2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미래행복교육 3기로 충북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학생 맞춤형 담임제 도입, 안심학교 전담기구 운영, 권역별 갈등 중재센터 설치, 학생야치 예산 및 공간 확대, 학생주도형 학급 운영비 100만 원 확대, 학교별 기후환경 위기 대응 학습권 보장, 작은 학교 학생 방과 후 학교 전액 지원, 학교 간 이음교육 확대, 고교 학점제 지원 공간 혁신,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연계 학업 설계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경쟁 후보들이 후보도 아니라를 위한 1차 정책 토론회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평가 방식 도입과 자율형 사립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소망편향적으로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다양한 진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대 입학 학생 수만을 놓고 학력자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지역 의과대학 진학으로 돌려 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학력이 신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하게 우리 공약을 앞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후보 등록하면서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게 되고 실적도 말씀드릴 수 있게 됐고 오해에 대한 해명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자, 학력 당연히 지금 이제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돼서 정기적으로 진단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공약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그럼 지금까지 학력은 어떻게 했냐? 당연히 챙겼습니다. 기초학력, 기본학력 당연히 챙겼고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 충북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그 방법론. 근데 그걸 구태여 공약할 것도 없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실 내에서도 이미 수업 내에서도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있고요. 수업 협력 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또 그런 대책이 있고 학교 밖에서도 있고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했냐? 기초학력 떨어지지 않았냐? 전체 학력도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잖아요. 근거 있으면 가져오라 그러세요. 근거 없습니다. 기초학력 전체 학력 떨어졌다는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 아주 지엽적인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로 해서 학력이 떨어졌다?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로 해서 비포 애프터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사실은 더 아이들이 학습을 좋아하게 되고 해서 더 성적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수능 1등급 비율이 떨어졌다. 이걸 갖다가 수능 골치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수능이 현재 전체 입시 전형 방식 중에 보조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는 학력고사만으로 입학 사정을 했던 시대에는 그것이 참 절대적인 잣대였고 잣대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은 정시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수능 몰입 교육을 하는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충북에는 국제고 자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아이들은 정시를 겨냥하는 아이들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 애들에게는 또 맞춤형 교육을 다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혹시 수학 심화 같은 거 못할 경우에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또 몰아서 맞춤형 교육을 다 해서 수능 1등급 상위 등급이 필요한 아이들, 최저 등급이 필요한 아이들 다 대비시켜주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이 절대 불안할 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문대 진학률을 가지고 2018년도인가 모 정당 국회의원께서 입학 등록자 수가 수도권이
몰려있고 지방이 적다는 것을 발표할 때 공교롭게 충북의 서울대 등록자 수가 뭐 최하위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탄을 충북이 맞았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합격자와 입학 등록자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공교롭게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합격을 하고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지방 의대로 많이 갔던 해입니다. 그때는 또 서울대 등록자는 적었지만 의대 합격자는 등록자는 많았던 해입니다. 이를 두고 그는 전기 수소차도 나오는 시기에 너무 디젤차의 연비에만 몰두하는 격이라고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 지표만 확대 해석하는 이 확정 편향으로 그런 오해가 빚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른바 명문대, S대 진학자가 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그 해 등록자가 그렇게 발표된 이후에 합격자는 매년 늘어가지고 작년 올해 아마 제가 맡기 전보다 더 많이 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배정 방법을 바꿈으로써 전체 아이들의 이 교육력이 성장해가요. 전체 학교에. 그래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 학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진학 실적이 떨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우상향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데이터로 다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근거 없이 그냥 바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소망 편향을 빨리 벗어나시라.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특정 데이터만 확대 해석하는 확정 편향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정 편향도 벗어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저금하는 방식이 재테크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테크가 저금뿐입니까? 사실은 주식도 부동산도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또 한때는 디젤 차량이 전부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소차, 전기차를 얘기하는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저금에 또는 디젤 차량에 집착하는 그 구태의연한 타령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 학력을 넘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미래 학력으로 가져가겠다. 이 세계적 표준을 저희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전근대적인 그런 프레임에 좀 갇히지 마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되다 보면 미래는 어떻게 꿈꾸겠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김진균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그는 이시종 충북지사도 설립하고 싶었지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는요, 새 정부가 열어놔도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거는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설립 주체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이미 그게 열려 있었을 때 전임 교육감도 뭐 대기업 같은데 의사타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지사님께서 기업 같은 데에서 혹시 사립학교를 건립할 의지가 없냐 물어봤었댔습니다. 근데 기업들에서 그 사립학교를 키워서 인재를 키우겠다는데 확신을 못 가져서 투자를 못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육감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사실은 성적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놓는 어떤 형태의 학교도 그것이 그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이나 교육력이나 이런 것을 핵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사고는 뭐 정부가 이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북에서 저는 권하고 싶지도 않은 학교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시 전형보다 정시 전형을 높이려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김혜비 의원은 쉽지 않은 일로 우리 지역은 수시 전형 입학이 더 많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 TV 경철수입니다.